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0페이지 논행운 성격 변격 부분을 보겠습니다. 행운에서 성격되기도 하고 격이 변하기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의 격국은 팔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운을 배합하면 또한 격을 이루고 격을 바꾸는 권능이 있다. 그 성격과 변격은 격국의 희기와 화복에 비교하면 더욱 중요하다. 팔자 원국은 일종의 구조물이며 대운이 개입하여 그러한 구조물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대운이 성격 변격을 초래한다. 이렇게 대운에 기반하여 성격 변격이 만들어지면 길흉의 체현이 가장 분명하다. 다만 대운에 의해서 격이 변한다는 것은 원령을 중심으로 격국을 정하는 이치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원령은 대운에 의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기가 대운에서 변하는 경우에 극적인 희기 반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월지와 회국하는 것은 투간회지로서 변격을 긍정할 만하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용신은 원령에서 전적으로 구하는데 원령을 오행으로 볼 때하고 십신으로 볼 때하고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다시 일간이 있고 원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용신, 격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신이 있겠죠. 일간은 우리가 오행으로 십간도 오행이니까요. 그 다음에 원령도 오행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용신 격국이 오행으로 논하지 않죠. 여기서부터는 십신의 영역이죠. 상신도 마찬가지로 십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용신, 격국용신이나 상신 여기서부터는 십신으로 논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오행으로 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절기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월인데 뭐 오와 술이 있어서 화로 변했다. 그럼 인월 절기가 화절기, 그러니까 여름의 절기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격이 바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오행과 예를 들어서 원령의 오행이 같다.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가 격국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용신은 있는데 격신이 없다, 격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간의 오행과 원령의 오행이 다른다. 통상적인 우리가 경우잖아요. 통상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령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체용을 나누는 기초 부분인데요. 일간이 체이면 용은 원령이죠. 계절. 그 다음에 또 격국용신, 또 상신. 일간과 원령이 체라면 격국용신과 상신이 또 이게 체라면 용이고요. 일간, 원령, 격국용신이 체라면 상신이나 희신이 또 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되는 부분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가 변하지는 않죠. 근데 원령이 체인 경우는 일간과 원령이 같이 체라고 한다면
용은 격국 용신이거나 상신이 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변하는 거죠. 격국 용신이나 상신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격과 원령용신과 격국용신이 여기서는 분리가 되는 거죠. 변할 때는. 성격이나 변격이 있는데 이것은 십신의 영역이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령의 의미는 계절인데요. 계절은 불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격은 십신의 영역이죠. 십신. 그리고 대운이 와서 성격하고 변격한다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말하는 용신이 원령용신이 변하는 건 아니고 그 원령용신이 표방하는 격국용신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주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도 또 아파트로 바꾸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주거용 이라는 점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같은 용도로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본래의 그 태생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건 뭐냐? 아파트나 단독주택 앞에 있는 것은 타고난 바, 이게 원령이죠. 그런데 하자가 치유되거나 용도가 변화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콘도로, 단독이 뭐 펜션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격이 바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령이 표방하는 오행이 바뀌는 건 아니죠. 원령의 오행이 표방하는 그 절기, 계절은 바뀌는 것이 없고 다만 그것이 표방하는 십신격국, 십신로 표현한 격국, 격국용신이죠. 그 다음에 뭐 상신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라고 선생의 어떤 설명을 좀 보면 팔자의 격국은 격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런데 운과 팔자가 배합이 되면 돌연 격국이 변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 좋고 나쁨과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는 일반적인 이치로 추측하기 힘들 때가 많다. 운이 용신을 돕는지 용신을 해치는지 구별해야 된다. 이런 명운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신미가보, 병신무술. 일단 이것은 병화가 5월에 생했는데 양인격인가 아니면 무토가 투관에 있잖아요. 무토가. 그러면 식신격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죠. 양인격인데 예를 들어서 살이 없다. 용신인데 양인격. 그리고 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투출해 있고 인성도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인격이 변한 거죠. 식신로. 일단 격이 선하게 변했다. 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간목인성은 기신이죠. 화국도 기신이죠. 근데 신금 재성이 용신이죠.
근데 간목이 지금 인성이 가로막고 있죠. 인성이 기신, 다만 무력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주보로 보면 맞죠. 주보로 보면 무토가 격신이고요. 그다음에 비견, 병화가 용신, 그다음에 청용신은 기토인데 기토를 제거하는 신금. 서라우 선생의 설명을 보면 뭐 원령이 양인이고 일간 병화가 신을 깔고 앉았으니 왕성한 같으나 사실은 왕성하지 않다. 항상 격을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항상 신강약으로 가버리죠. 식신이 용신이 되지만 결국은 기세가 부족한 것이 흠이다. 식신이 투강했으니까 양인격에서 식신격으로 변한다고 봐야죠. 인대운이 오자 돌연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일단 한번 읽어는 보죠. 신미 가보, 이제 병인, 이렇게 된 겁니다. 병신에서 인옷을 화국이 되니 양인 용신격이, 양인 용 식신격이 돼서 격국이 맑아졌다. 그 원인은 원국에 오와 술이 술 중간에 신이 껴있던 것을 인운이 와서 충하여 제거하고 인옷을 화국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왜 하필이면 신 자리에 충하는 것으로만 들어오는지 설명이 없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불취라고 써놨죠. 불취. 이 팔자의 주보를 이렇게 취하고 나면 경인운이 되면 경인운, 경금은 간목을 극하니까 희신이죠. 그래서 간목이나 경금을 얻게 됩니다. 인성, 뭐 재성 이런 것들이죠. 운지인은 기신이죠. 다만 화국, 병정이 왕하고 미토도 작동해서 이럴 때는 청하게 되는 거죠. 미토가 작동하면 아까 정화가 밑에 오정화죠. 오정화. 오화를 설하게 돼서 병이 맑아지니까 청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인운은 좋은 운이죠. 그래서 양의 여문사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본래 사주가 좋았으나 완전하지 못하여 성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운을 만나서 성격이 된 것이다. 이처럼 격이 변하여 귀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격이 변하여 천하게 된 경우도 있다. 운에 의하여 바뀌는 화복은 때로는 일반적인 사주와 이치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나 원국 자체가 좋지 않다면 갑자기 흥하다가 패하게 되니 크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주의 부분은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하지 않다는 설명과 식신이 용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신금 재성이 왕한 인성을 극하여 성격되는 것이니 신묘 경인운의 무기를 바라는 것이다. 병화오월, 아까 설명드렸죠. 병화오월은 무토가 투관하면 식신격으로 변격이다. 그 자체로 운이 끼기 전에 이 변격이죠. 투관하지 않으면 양인격. 병정화가 투관해도 양인격. 기토가 투관하면 변격으로 상관격. 이 무토나 병화의 5월이 취격을 하는데 무쌍합니다. 이 팔자는 무토가 투관 식신격인데 신왕하고 인성이 투관했다. 신금이 간목을 극하여 성격된다. 인성이 기신인데
신금이 극하 성격다. 식신과 재성으로서 성격이 되죠. 그러니까 식신생되죠. 인운에는 인옷을 삼합인데 원령의 화성이 그대로이고 무토가 투간, 변격은 불성립한다. 식신을 강화하게 하는 식신운, 천간 희신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타당합니다. 설하고 선생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깔끔하잖아요. 무엇을 성격이라고 하는가? 본명의 용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할 때 따라와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그것이다. 운에서 성격되는 경우죠. 예컨대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가 투출하여 정관격을 이루는 경우에 운에서 지지의 신자나 자를 만나서 그것과 회합하거나 을이 진월에 생하고 신이나 자와 회합하여 인이 국을 이루는 경우에 운에서 임계를 만나서 그것을 투출하게 되는 것 등이니 이와 같은 부류는 다 격을 이루는 것이다. 성격. 운에서 성격되는 경우죠. 대운에서 명국을 성격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평진전은 하나의 격국이 실제로는 기본적 구조는 이미 성공한 것이고 반제품이다. 아직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은 아닌 경우로서 대운이 개입하여 색을 입히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하면 완성품이 된다는 것이다. 정화가 임진을 출생한 경우 보죠.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가 나니까 잡기 정관격이다. 이런 잡기 격국은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에서 유력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다. 지탱해 주는 것. 특히 잡기격에 수가 투출하면 월령, 본기, 토의 극을 받죠.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 동주에서 극하고 있잖아요. 동주. 암극을 만나는 것이니 더더욱 지지가 회국하여 지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이 진월에 출생하여 이미 투출하면 비록 잡기 정관격이지만 정관의 역량이 정관이 임수죠. 박약하여 관기를 보완해야 하는데 관을 보완하는데 천간이 임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으로 가는 것은 불가하다. 정임합이 돼서 이미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에서도 당연히 수를 보완해야 하는데 해자로 가서 만약 수를 보완하여 성국하면 수가 더욱 왕해지는 것이다. 즉 자운, 신운으로 가면 반합한 수국이나 임관이 안정되게 되어 정관격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결함이 없게 된다. 이것은 운으로 인해서 일종의 역량상 평행에 도달한 것이다. 상신 역량의 보강, 반제품을 완제품이 되게 한다. 이해 못하실 부분 없죠? 그 다음 을이 진월생인데 만약 천간에 무을개가 투출함이 보이지 않고 월에서 투출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지지에 삼합 반합을 보아 수국이 이루어진 경우다. 수가 기세를 이룬 것인데 수가 주도할 역량이 이루어진다. 수로서 격을 정하니까 인수격국에 속한다. 이 인수격국은 지지의 삼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국에서는 천간의 얼굴을 드러내고 이를 주도한 자가 없다. 이런 견해는 여기서부터는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합국은 투간 없어도 간지를 유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그냥 인수격이죠. 이문 개운의 투간에서야 비로소 완제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완제품 이문 개운이 와서 수가 투간하면 더더욱 더 분명하게 격국에 지향하는 바가 드러나는 거죠. 대운 천간에서 임계수가 올 때에 땅속에 묻혀있던 종자가 흙을 헤집고 나와 수목을 이루는 것과 같이 진정한 일을 주관한 자가 올라오니 성격이라고 한다.
투관으로 반제품을 완제품이 되게 한다. 하여간 삼합국은 투관한 것으로 간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대운 천간의 그 삼합국의 십간이 투출하면 더더욱 확실하게 격국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나는 거죠. 자평진에서 가리키는 성격이란 격국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에서 완전한 형이 이루어지는 것, 반성품에서 완성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변격. 예컨대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출하여 정관격을 이루는데 운에서 다시 무를 만나면 진중의 무토 상관이 투출되어 상관격으로 변하게 되며 본기 투출한 거죠. 이미 수월에 생하고 정과 기가 함께 투출하고 지지에서 또 인이나 오와 합하여 제왕 생관격을 이루는데 운에서 무토를 만나면 이것은 무중이 아니고 술중이죠. 술. 잘못됐습니다. 술중에 칠살이 투출해서 칠살격으로 변하며 이미 해월에 생하고 기가 투출하여 용으로 삼아서 걸록 용관격을 이루는데 운에서 묘나 미를 만나 해와 합하여 목국을 이루면 다시 걸록을 변화시켜서 상관격을 이루는 것이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변격이다. 그러니까 본기가 투출해버리거나 아니면 합국, 수국을 회국하거나 회국과 또 동시에 투출하거나 이런 경우에 다 변격이다. 자평진의 변격이란 본질은 대운이 개입해서 격국이 완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파격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격국이 성에서 패로, 패에서 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관에서 잡기 정관격이다. 이렇게 잡기 원령에서 투출한 수가 가장 위험한데 원령 본기 토에 암극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한 잡기 정관격에서 원령의 진이 수lun을 만나가지고 진술충이 되면 토토충은 토하게 되는 것이고 투출한 힘을 극하게 돼서 실은 파격이 되어버린다. 진술충이면 잡기 정관격이 파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본래 불안정한 정관격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함이 없으며 도리어 관이 패하는 것을 유도된다. 자평지에서 말하는 것은 진술충하면 진중에 상관 무토가 투출한다고 한다. 이것은 진중의 본기 무토는 본래 고요한데 충격을 받아서 정태가 동태로 변하는 것이며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천간의 임을 극한다. 어쨌든 충이 되면 충으로 무토가 충출돼서 임수를 극해서 파격이 되는 거죠. 자, 임수가 수로에 생하고 정화와 기토가 투관했다. 그 잡기 정관격도 가능하고 잡기 정제격으로도 볼 수 있다. 월지 장간에 정제가 있고 정제가 투관하면 본기가 관살이라고 하더라도 재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잡기 정제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토월에서 본기와 다른 오행은 가장 약하다. 예를 들어서 술토월의 기토는 같은 토가 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약한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운이 오면 제격인데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살 해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니까 파격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기토 임수가 해월인데 기토가 투관해 있습니다. 그리고 묘운이나 미운을 만나면 이제 목국을 이루죠. 그래서 목국은 식상이죠. 그러면 정관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격이 되게 되겠죠. 자, 이미 해월생이니 권력격인데 천간에 기토, 관이 투출하니 성격이 된다. 다만 대운이 묘나 혹은 미로 가면 지지가 삼합 목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목국토하여 정관을 극하여 무너뜨린다. 걸록 용관이 불성하여 폐이다. 여기 특별히 지지의 삼합 반합국이 천간에 생극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토토 충격으로 출토하여 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위에 충출해서 하는 건 일반적이고, 그러나 또한 격을 이룸을 만나도 기쁘지 않음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이미 5월에 출생하고 운에서 기토 정관이 투출되는데도 본명에 간목이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간합이 돼서 운에서 발휘를 하려고 투출하지 않았던 글자가 투출해 오는데 원국에 그것을 합해버리면 투출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간합으로서. 그러면 기쁘지 않다. 성격이 된 건데 그것이 도리어 다시 묶여버린 거기 때문에 성격이 기쁘지 않는 거죠. 대운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국에서 좋은 대운에 천적이 소지하는 경우이다. 그 말입니다. 임수 5월생인데 간목과 을목이 투관해 있습니다. 기토운이 왔다. 그러면 정제격인데 정제격은 관을 보는 걸 좋아한다. 따라서 기토 정관운이 오면 제왕생관의 격국이 이루어져 좋은 운이라고 하기 쉽다. 위의 정제격은 원국에서 간목 식신이 생함이 있으니 재봉식상생의 격국이 된다. 본명에 식상이 투하는데 행운에서 기토 정관 이르면 원국의 식신상관. 근본적으로 대운이 진입하도록 양보하지 않음과 동시에 대운의 관은 아울러 원국의 식상에 대해 영향을 감축하는 모의 작용을 만들어내니 동패구상, 원국의 식상이 무용이 되도록 한다. 즉 이러한 대운은 정관 무용뿐만이 아니라 원국에 생재하는 식신상관도 감력된다. 따라서 성격되어 보이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다. 즉 성격되어 보이는 것이 기쁘지 않는 것이란 본질은 파격이며 관이 식상을 감력하여 파가 되는 것이다. 자, 임수월이니까 정제격이죠. 그 다음에 가불이 투가 있으니까 식상이 투출해 있습니다. 기토 관운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이 오면 그 관은 간목이나 을목이 합하고 극을 당하죠. 그래서
식상과 재관이 서로 진입을 못하게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 재성, 관성을 모두 무용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장점, 특징, 긍정적 측면이 발휘가 저해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부정적 측면으로 발현되도록 어떤 유도되는 그런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성격 되는 듯 했는데 실제로 성격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와서 이렇게 돼버렸다면 관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듯 하다가 도리어 그것들이 좋지 않게 작용해서 식상도 안 좋아지고 재도 안 좋아지고 관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격이 변경을 만나도 꺼리지 않음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정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출하여 정관을 쓰는 경우에 운에서 무상관을 만나더라도 사주에 갑인수가 있으며 이미 해월에 생하고 기토가 투출하여 정관을 쓰는 경우에 운에서 묘비를 만나더라도 사주에 경신이 있는 것 같은 부류가 그것이다. 운에서 뭐가 오면 그 글자를 방어해주는 나쁜 글자 역할을 하는 글자가 운에서 오더라도 원국에서 그걸 방어해주는 글자가 있으면 폐격이 면하는 거죠. 변격을 꺼리지 않는다. 표면으로는 나쁜 운으로 가는데 원국에 그 나쁜 글자에 대한 천적이 있는 경우다. 정화가 임진월 년간의 간목일 때 무토운이 온 경우입니다. 자, 정이 진월생이고 이미 투출해서 잡기 정관격으로 보는데 임수가 투출하니까 수시로 진중에 무토의 극을 당할 수 있다. 동주에서 그렇죠? 동주에서. 다만 원국에 갑이 있는 것은 투출한 임수를 보호하는 것이죠. 운에서 임수 정관을 극하는 토 식상운이 오는 경우에 식상은 진입하지 못하며 원국에 임수를 극하지 못하니 격국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런 때는 무토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코지를 못하고 따라서 무토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상관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못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또 내가 취해서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임수가 해월생인데 경금과 기묘시입니다. 걸록격인데 걸록격에서 기토 관성을 쓰죠. 그런데 경금 인수가 구응을 해줍니다. 목국 상관 식상이 오면 인수가 그걸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용신 관성을 파괴하지 못하고 지키도록 해주는 거죠. 파격이 되어버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명국에 경신금이 있으면 투출한 관성을 호위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지합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격국 논명의 체계 중에서는 천간간에는 만약 격하여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면 상호간에 모두 생극이 가능하다. 천간이 지지의 합국을 생극하여 이루어지는 국이 가능한데 지지의 국을 하나의 천간에 상당한다고 본다. 지지의 국도 천간을 생각할 수 있다. 변론으로 지지의 토토춘의 경우 토가 충출하는 것은 하나의 토 천간이 명수에도 활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종의 토국이죠. 앞에 설명한 것들 다시 정리해 둔 거죠. 그 간이 지를 극하는 간극지 동주에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타지의
극은 연결 시에만 가능하다. 연결을 어떻게 하냐? 간합이나 또는 지지, 삼합, 반합으로 연결되는 경우죠. 그럼 지지가 간을 극하는 경우 동주에 가능하고, 지지에서 타간을, 동주가 아닌 타간을 극할 때는 지지 삼합국 반합으로 연결 또는 간합으로 연결 시에 가능하다. 연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1권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토토충은 어느 간이든 극이 가능하다. 방해자, 즉 목이나 금이 없는 경우죠. 방해가 있으면 동주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희기 간지 유별까지 하죠. 자, 명중에 희신과 기신은 비록 지지와 천간에 모두 있지만, 천간은 하늘을 주관함으로 움직여서 행함이 있고, 지지는 땅을 주관함으로 조용히 쓰임을 기다리며, 또 천간은 한 가지를 주장하지만 지지는 간직한 것이 많아서 화도 되고 복도 되니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간지를 따로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죠. 단 유별하지만 또 같은 한 동체이기도 하죠. 천간은 주로 동하고 지지는 주로 정하며, 천간은 외이고 지지는 내를 주로 하며, 천간은 단일하고 지지는 장간이 많다. 같은 오행이지만 화복이 다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지지는 주로 고요하여 쓰임을 기다리는데 격하에 있는 것도 쓰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비유하면 갑이 유정관을 쓰는 경우 천간 경금, 천간 신금을 만나면 관과 살이 혼잡하지만 지지의 신유는 이러한 관살 혼잡의 예로 보지 않는다. 신도 역시 천간신의 왕지이므로 신이 신유에 앉으면 부의 관리가 다시 도의 인을 관장할 것 같기 때문이며, 두 개의 신을 만나면 관의 중복 등을 범하지만 두 개의 유는 이 예를 적용하지 않으니, 신이 두 개의 위에 앉으면 마치 한 부에서 두 개의 군을 다스린 것 같기 때문이며, 이때 정이 투출하면 상관이 되지만 지지에서 오를 만나는 것은 이런 예가 되지 않는다. 정은 동하지만 지지의 오는 고요하기 때문이다. 지지 오에는 정과 기가 함께 간직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가 됨을 알아야 한다. 관이 투출했는데 지지에 관살이 있어도 관격이죠. 살격인데 월지가 살인데 관이 투출할 경우 지지 관살 혼잡이면 관살 혼잡이다. 살이 살월지에 관이 투관해 있는데 지지에 또 관이 있는 경우, 그때는 관살 혼잡으로 본다. 그 다음에 관이 겹치면 중관, 이것은 살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정리해 두십시다. 갑목이 6월에 생하고 천간에 경신이 있습니다. 갑수생 6월 정관격, 천간에 경신이 투출해서 관살 혼잡이다. 가령 신금 관성이 투관하고 지지의 신유의 양금을 보면 혼잡으로 논하지 못하는데, 지지의 것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이런저런 것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평진전은 관부의 관리가 도장을 찍는 것을 설명한다. 임명직 부시장, 급이 시장을 겸직하는 것 같다. 만약 천간에 두 개의 신을 보면 중관을 범한다. 시 정부에 어떻게 동등한 지위를 가진 시장이 두 명이 있겠는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이다.
다만 지지의 두 개의 유를 보면 중관로 논하지 않는다. 한 개의 지구의 부시장이 동시에 2개 시의 시장을 겸직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갑이 6월에 출생하고 정관격인데 천간에 정화, 상관이 투출하면 관을 극하는 상관이다. 만약 지지에서 5화를 보면 직접 관성을 해치는 상관을 보지 않는다. 현간의 정화는 무대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일하는 것인데 지지의 5화는 주로 고요하고 더구나 오중에 장된 것은 정기의 두 개의 간이니 5화 중에 언제나 정화 상관이 관을 극한다고 하지는 못한다. 즉 오중에 기토 재성이 관을 생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태적인 지지는 투간이나 회곡 없이는 천간을 생각하지 못한다. 합국한 경우에는 지지의 국이 천간을 생각하면 가능하다. 지지는 많은 경우 천간의 근이 되고 천간은 지지의 발령이다. 자평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정태적인 원국인데 만약 운에서 이르려면 지지의 복이나 재난의 물건은 일단 대운상에 투출하는데 그것이 음기이다. 음기. 그러나 또한 지지가 화와 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지가요. 고요하다고 한 지지가 어떤 경우인가? 가령 갑이 유 정관을 쓰는 경우 오를 만나도 본래 정관을 상하게 할 수는 없는데 다시 인이나 수를 만나 두 자리가 격리되지 않으면 최소한 반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둘이 합하여 화가 발동함으로 또한 정관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반대로 살펴보면 가령 갑이 신월에 생한 경우에 오가 칠사를 제압하지 못하다가 인이나 술과 협하면 두 가지가 국을 청하게 하고 화가 발동하게 되므로 또한 칠사를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는 반드시 회합이 있어야 발동하니 이것은 천관과 다름이 있는 것이다. 참고만 하세요. 회합이 있어야만 발동한다. 이것은 자평진전의 특수한 견해입니다. 회합이 없어도 연결된다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죠. 회합은 당연히 일종의 연결이죠. 지지의 기가 하나로 모여서 발휘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주의 부분을 보면 자평진전은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지지는 고요하며 화, 복을 체현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갑이 6월생 정관길에서 5화를 보면 5화는 고요해서 지지의 유를 손상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 술이나 혹은 인을 보면 삼합 반합으로 화국이 되며 성국한 것은 자규가 있다고 본다. 즉 화국은 이때는 유금을 극제할 수 있다. 자평진전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불격 2위인데 두 자리를 격하면 삼합이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죠. 두 자리를 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죠. 근데 실제로는 연결됐을 경우에는 두 자리를 격해도 작용한다. 연결은 천간이 간합을 한다 그러면 밑에 지지가 연결되는 거죠. 갑이 신월에 출생해서 칠살격인데 지지에서 단독의 5화를 보면 재살하지 않는데 만약 5화와 기타의 지지가 삼합 반합으로 화국을 이루면 화국은 재살할 수 있다. 자평진전 논리상 지지가 주로 고요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설명은 참고만 한다. 지지가 합국을 이루면 동한다는 관점은 차라리 지지가 성국하여야 천간을 지탱할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적합하지 못하다. 소라고 선생 예를 볼까요? 자, 정해을사, 정요갑진, 제격폐인이다. 원래는 걸록월급격이죠. 그런데 재를 용합니다. 지지에 사유금국이 있죠. 그리고 식상 관살이 있는데
원래 제격에서 관사를 쓰면 파격이죠. 그런데 식상을 쓰면 성격이죠. 그리고 제격에서 이 말대로 인성을 쓰면, 제격 폐인으로 쓰면 본래는 파격이죠. 왜 그러냐면 본래 걸로 월겹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가 합하여 제로화하고 사유가 합하여 제로화하고 가불이 천간에 가불 인성이 천간에 투추했다. 재화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사유 금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주에서 그래서 간목이 진유합, 금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사유합, 반국, 그래서 연결되죠.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간 목에 지지에 금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격 폐인으로 는 사실은 취하지 않습니다. 신축운에 유에 신금이 투출하는데 신금은 유약한 그림으로 간목을 상하지 못하고 이런 것 사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유축 금국이 되니 상국 독변에 벼슬 했다. 이것은 회복하여 동한 것으로 동하면 화복이 드러나는 것이다. 경운에 간목을 극하고 을목을 합거하니 두 개의 인생이 모두 사라져 암살당했다. 실제로는 신축운에 암살당했는데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보로 풀어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격신은 병화고요. 용신은 간목, 그 다음에 청용신은 신금입니다. 관귀는 임수 관살이 기신이죠. 그래서 간목과 신금이 관귀를 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민운에 임수 기신이 왔습니다. 관성인데. 그런데 원국의 정화 기신을 합해서 합과합니다. 그러면 기신이 기신을 제거하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 기신의 긍정적인 측면, 관성, 득관, 관을 얻습니다. 인목, 지지 인목은 해수 기신을 합하죠. 그래서 묶어둡니다. 해수도 관성이죠. 그래서 득관. 그래서 이민운에는 상하로 관직을 얻는 그런 표식이 나타나고 있죠. 신축은 신은 청용신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게 되죠. 간목이 청하게 되니까 관귀가 발화가 됩니다. 발귀가 되죠. 그 다음에 축은 희신입니다. 그리고 금국을 이루는데 경신금이 혼잡하게 되는 거죠. 신축은 경호년, 경금은 기신이죠. 그래서 간목을 흑합니다. 그리고 을목 기신을 합류하죠. 그래서 정화를 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정화 혼잡되죠. 오화, 지지, 경호년의 오화는 병정이 혼잡되게 하죠. 사오로요. 갑신월, 갑신월은 간목이 희신인데 극을 당하죠. 그리고 지지, 신도, 신은 기신이죠.
그래서 갑신월이 되면 갑목이 힘을 못 쓰죠. 경호년, 갑신월. 그래서 갑목은 이 팔자 인성입니다. 인성. 경호년, 인성이 5화가 지금 발동 중이고요. 그러면 격신, 병화, 사중의 병화,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유년에서 오는 5화, 병정이 같이 섞이죠. 혼잡됩니다. 병정이 싸우게 되고 갑신월이 되면 그런데 갑목인성이 극을 받죠. 그리고 을목이 합류가 돼서 이것도 또 가신 정화가 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세의 가왕. 뭐 사고사죠. 진세가왕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팔자 무오, 을묘, 임자, 경자. 강무이. 무술정변. 변법 자가인가요? 그런 거죠. 수목 상관격이다. 수가 왕하여 목이 필요하니 무토로 수를 막아야 나무가 살아난다. 7살이 양인을 제압하는 용신이다. 5대운에 자를 충하니 한 개의 충이 두 개의 충을 불러일으킨다. 희신이 기신을 충하여 이름을 날렸다. 기미대운 기토운에 7살도와 양인을 제압하여 주었으나 무술정변이 41세 때 발했다. 다행히 무술년이 죽지는 않고 도피할 수 있었다. 주보로 한번 볼까요? 을경합. 을목이 을경합이죠. 을목도 합류되고 경금도 합류됩니다. 격신은 을목이죠. 을목 상관격. 그 다음에 용신은 자개수 겁재. 그 다음에 청용신은 경금과 무토를 씁니다. 지금 다 투간에 있죠. 무오운 무토희신. 5화는 자수를 충합니다. 그래서 무토의 근이 되기도 하지만 희기가 섞여 있는데 기신이 더 강하죠. 유연에 따라서 다르겠죠. 기미운. 기토는 기신. 을목에 극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토 관성을 얻게 되겠죠. 미토운. 미토는 기신이죠. 오미합하고 자수를 극합니다. 그 다음에 묘미, 목국, 가불이 혼잡하죠. 그래서
미토, 기토 관성과 목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식상과 관성의 부정적인 측면. 식상은 관성을 극하는 것들이고, 관성의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관노의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무술년을 볼까요? 무술. 그러니까 기미운 무술년, 무토는 희신인데 술토도 희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대운 기미, 유년 무술, 그다음에 원국에 있는 무토, 토성이 난동을 부린다. 관살이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술토는 희신, 묘목을 합류합니다. 그리고 오술 화국. 기신 오는 기신인데요. 오술 화국. 그러면 기신 오 정화를 지금 맞아 구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 기미대운의 오미합에서 술토가 유년 술토가 미를 형하고 오화를 합해서 기신 오화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신으로 작동하니까 활동 불가. 다만 희신 묘목을 합류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을 합류로 인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사회생, 생명의 지장이 관살 난동이면 생명의 지장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살기는 살지만 활동이 묶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주보로 보면 여기 써놨죠. 주보로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일반적인 뭐 업구법을 가미한 격구법, 뭐 소라고 선생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업구법을 기반으로 하는 격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고 주의 부분을 중심으로 또 제가 주보상 취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계묘운 예를 들어서 이 팔자는 개는 기신입니다. 그런데 무토 기신을 합류했습니다. 기신성이 확실히 보여주죠. 다만 개수가 정화를 제거하니까 희신 역할도 하죠. 묘는 간목의 근이니까 희신이 가능하죠. 단 유금을 충하니까 기신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런데 진유합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묘미 목국, 이것은 목을 혼잡하게 하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묘운이 오면 어떻게 운을 해석하는지, 계수와 묘목을 희기를 분명히 나눌 수 있고 왜 기신인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좀 더 클리어하게 오늘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지 희기 중 희기봉운 투청이다. 지지 중에 희신과 기신은 진실로 천간과 다름이 있으니 운에서 청하게 투출함을 만나면 조용히 쓰일 때를 기다리던 것이 바로 그 쓰임을 만나는 것이니 희기의 증함을 이렇게 보는 것이다. 투청이 무엇이냐? 예컨대 갑이 유금 정관을 쓸 때 진이나 미를 만나면 재성이 느는데, 운에서 무토가 투출하거나 오미를 만나면 상관인데 운에서
정화상관을 투출하는 것과는 불과 그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이 지지는 주로 고요해서 쓰이길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답이 운을 만나서 맑게 투출함 이거죠. 투청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갑목이 6월이면 정관격인데 지지의 진이나 미를 만나면 본기는 모두 토이며 토는 요 관을 생하는 원두가 된다. 즉 일주의 재인이 관봉재생으로 일종의 성격 유형이다. 그러나 원국에 천간에 아울러 재성이 투출함이 없는데 지지에 있는 재는 아직 투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때 이뤄야 원국의 지지에 토재생이 비로소 움직이는가? 그 대답이 대운에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24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